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블록버스터급의 한 주를 할 수 있는 이번 주 리징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주간 전망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미차트 분석과 의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막판 하락세로 인해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고요. 핵심 키워드는 기술업종 조정, 업종 순환매, 대형 이벤트를 앞둔 관망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요약해보자면 기술업종 조정과 함께 업종 순환매가 나타났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와 넷플릭스, ASML이 호실적 발표에도 차익 매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기업 실적 발표를 뜯어보면서 안 좋은 데 초점을 맞추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 발표에도 이익률이 하락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 전망을 소폭 하락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금융주는 호실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업종 조정에 따른 업종 순환매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 이벤트를 앞둔 관망세라는 것은 이번 주 블록버스터급 재료들이 다 나옵니다. 먼저 7월 FOMC 회의가 25, 26일 있고요. 2분기 GDP가 27일, 그리고 연준에서 중요시한 PCE가 28일 있습니다. 또한 대표 기술주 실적 발표가 대기 중이고 당장 월요일 나스닥 100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금요일 하루로 보자면 아주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큰 폭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는 유가 상승입니다.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와 중국 경기 부양 기조 강화라는 이 두 가지 재료로 유가가 최근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이 세 개의 업종,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기술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중 경기 소비재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하락이 업종 전체의 하락을 주도했고요. 통신 서비스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 실망감에 의해서 2.37%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술 업종은 소폭 상승했고요. 부동산 업종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주간 상승을 보였는데 에너지 업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상승을 보였고 금융 업종은 금융주의 호실적 발표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큰 폭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미차트 분석과 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 보시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먼저 7월 FOMC가 25, 26일 있습니다. 7월 FOMC에서 25bp 인상이 기정사실화 속에서 추가 인상 여부에 촉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25일 장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있고요. 26일 장마감 후에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현 기술주의 단기 조정을 불식시키는 실적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장 크게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와 넷플릭스와 같이 예상보다 높은 실적에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장 마감 후 우리나라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시간의 주가 움직임과 미국 선물 시장을 체크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스닥 100 지수 특별 조정 적용이 24일 월요일 날 있는데요. 7대 빅테크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걸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약 55.1%에서 43.7, 40%로 낮추는 작업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FOMC가 7월 25일, 26일 있습니다. 현재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0.2, 25bp 인상 가능성이 99.8,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7월에는 25bp 인상한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발표와 기자회견 시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에서는 7월에 25bp 인상 당연하다. 하지만 올해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균열이 생길 경우 시장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월 25bp 인상 동결 후에 5.2에서 5.5% 올해 유지하고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올해 상단이 5.5냐 5.75냐 이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7월 27일 목요일 날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월가 예상치는 1.8%인데요. GDP 나우에서는 현재 2.4%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GDP 나우와 같은 2분기 GDP가 2.4%가 나온다고 하면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6월 PC 물가지수입니다. 이거는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6월 PC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기준으로 보자면 이전치보다 다 낮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PC 물가지수 전월비만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정도의 예상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열렬히 환호할 것으로 보이고 PC 물가지수 전년비가 만약 3%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격렬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우려되는 한 가지는 이번 주 발표되는 PC가 아니라 8월에 발표되는 CPI와 PC입니다. 보시면 이전치보다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어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8월 발표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현재 수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차트 분석가 의견인데요. 업종 순환매, 후발 업종 헬스케어 상승 전환 임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헬스케어로 업종 순환,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고무적인 모습 중 하나는 산업, 금융, 재료와 같이 이전에 뒤처진 업종으로의 로테이션이었다. 이 업종 순환은 이번 주 다우 산업지수가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거의 다우 지수와 함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기술주의 가매수 상태가 이러한 업종 순환에 기여할 수 있었다. 오늘의 메시지는 더 강해 보이기 시작하는 또 다른 후발 업종인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흥미롭게 헬스케어는 이날 7월 20일 리포트입니다.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업종인 반면에 기술은 가장 약한 업종 중에 하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둘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XLV는 헬스케어 업종 ETF인데요. 헬스케어 업종 ETF XLV는 4월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을 보여준다. 그 수준을 넘어서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헬스케어 랠리는 의료 서비스와 제약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20일의 차트 모습이고 이번 주 최종 모습은 이와 같이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세계의 가장 강한 헬스케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 에봇 레버러터리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하락 추세선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주 가장 강력한 헬스케어 주식이었다. 제약회사 중 가장 강력한 헬스케어 주식 두 가지는 존슨앤존슨과 에봇 레버러터리입니다. 존슨앤존슨은 6인데요.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에봇 레버러터리는 연간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감 주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뚫지 못했고요. 존슨앤존슨은 추가 상승, ABT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 업종 ETF를 갖고 와서 기술주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였다. 일부 차익 실현은 일부 단기 자금
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회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개의 화살표는 과매수 영역에 있는 RSI, 14일 RSI를 보여준다. 적어도 이는 기술업종 ETF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차익 실현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주요 상승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헬스케어 및 소형주와 같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시장의 약한 부분으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업종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단기 차익 실현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업종이 잘 소화하느냐와 기술업종의 단기 조정이 그동안 덜 상승한 다른 업종의 업종 순환매로 나오고 있음은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 ETF입니다. 박스 상단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형주도 최근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2개의 이전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것이 상향 돌파하고 안착 시에는 올해 시장 랠리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 순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률 편차가 아주 큰 시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지수 차트인데요. S&P 500 지수 일간 차트입니다. 보시면 최대 저항이 4,500에서 4,600 라인인데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지금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미 투자은행에서 아무리 높은 연말 목표치를 봐도 이 지난 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나스닥 주간 차트인데요. 이 하락 시작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피보나치 61.8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현재 이 61.8 구간을 주간 차트상 안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착을 한다면 피보나치로 봤을 때 온전한 상승 추세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어온 이 지루한 이 박스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주 빅 이벤트와 그 이후에 주도 업종이 기존 기술 업종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될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3대 지수를 봤을 때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 상승률을 통해서 일정 부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세 중 하나는 호재를 최대한 이용하고 악재는 무시하는 것이다. 주가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세 중 하나는 악재를 최대한 이용하고 호재는 무시하는 것이다. 존 볼린저의 말입니다. 최근까지의 미국 주식시장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살짝 균열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모습을 보일지는 이번 주 FOMC 회의와 빅테크 실적 발표의 반응을 체크하시면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이냐, 균열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단서를 줄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미 증시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들이 넘쳐 있습니다. FOMC 회의 이전에는 지난 금요일과 같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FOMC 회의에 대한 시장 반응과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유심히 살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